뉴페이스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뉴페이스 진행을 위해서 송교 대표, 젊은 시각 송교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 초대 손님은 부산에서 지금 출마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영섭 예비 출마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인사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 법률단 단장입니다. 저는 과거에 그 부산 진구 갑에서 21대 때 선거 준비를 하다가 낙천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이제 부산 진구 제 고향입니다.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큰 꿈을 한번 키워보려고 내년을 향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우리 고성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크 조금 입쪽으로 더 당겨주세요. 예. 예, 더 저쪽으로. 예. 자, 우리 송교 대표께서 이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반가운 분이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힘든 시기를 참 꿋꿋이 버텨오신 분입니다. 그 최근에는 특히 또 가짜 뉴스 특위 그리고 이제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위 이런 이제 다양한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그 가짜 뉴스를 척결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방통위부터 해가지고 대통령께서 항상 지적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가짜뉴스라는 게 언론을 대응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게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정당에서 그런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미디어 법률단 가짜뉴스 특위, 지금 현재 또 만들어져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특위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총선을 대비해서라도 네. 가짜뉴스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짜뉴스 척결하는 작업, 예. 그런 작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질문에 부산 진구는 알겠는데 갑인지 을인지 제가 그 부산 진구청 옆에 그 법률배움터라고 제 사무실이 있는데요. 법률 교실 같은 그 법률 교실 같은 사무실이 부산 진구 갑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일단 예. 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계속하세요. 예, 참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가짜 뉴스 척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 좀 일어난 일 중에서 좀 국민들의 분노를 이끌게 한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여사 이제 몰카 취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또 이렇게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 어떻게 좀 바라보셨는지요? 지금 이런 취재 행위를 넘어서서 그 범죄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과거에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언론이 선을 지키는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적인 게 이제 서울의 소리나 이런 뉴스타파나 이런 데인데 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허위적인 작태를 만들어내는 게 이제 그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네. 그 김만배 신앙림 녹취록 예. 사건도 그렇고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연장해서 이 함정 취재 사건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이거는 이제는 언론이 사회적인 흉기가 돼가고 있다. 근데 네. 요 내용에 대해서 동조를 하는 언론은 당연히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 관련해서도 이제 많이 언론인 관계자들 그거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굉장히 비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만 이제 일부 그럼 아주 그 몰지각한 그런 분들의 이런 취재 행태가 네. 어떤 식으로든지 척결이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에서도 저도 개인적으로도 예. 많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댓글이 계속 올라와서 잠깐. 예. 부산 진구 10표 담당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10표면은 큰 손이시네. 원영섭 변호사님 격하게 응원합니다. 예. 아유, 감사드립니다. 격려 댓글도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시죠. 예. 참 이 가짜뉴스 척결 정말로 중요한데 참 김만배 신앙님 말씀도 해주셨고 예. 또 이제 최근에 이런 김건희 여사 이런 불법 취재도 있었고 이게 결국에 척결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이게 우리가 좀 대응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입법적인 문제의 차원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좀 법원에서 전향적으로 판결해 줘야 될 차원이 또 있는데 입법적인 거는 지금 저희가 180석에 막혀가지고 입법을 하나도 못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은 이제 총선 이후로 미룬다고 하더라도 그 대법원에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좀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런 허위사실 유포가 있다 하더라도 그 민사로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위자료 상당으로 굉장히 몇백만 원 정도만 인정이 되거든요. 이 변호사 비용도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송을 하느니 차라리 그냥 포기를 해버려. 또 나쁜 놈은 그
그런 걸 이제 어떤 유튜브나 SNS에 올려가지고 수익을 계속 창출하고 있는데 후원금을 받는다든지 그런데 지금 위자료가 너무 작게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언론만 그렇게 하자는 건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그 위자료 상당을 인정하는 게 후진국이었을 때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 정도가 굉장히 적게 설정돼 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부분을 더 확대를 하면 단순히 언론이 아닌 모든 분야에서 위자료의 기준을 좀 올린다 그러면 이제 그 결국 이제 그 범죄 수익이 만들어지는 그 영역을 차단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이제 민사 소송이나 이런 부분을 또 적어도 뭐 변호사 비용 안 나와서 소송 못하는 상황은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해 달라는 이야기를 저도 당에 뭐 세미나나 이런 차원으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총선 승리 네. 이제 시급한 이제 문제이고 네. 2차적으로는 이런 민사상의 예. 이제 법적인 이제 조치를 통해서 예. 이제 최소한의 이런 척결을 위한 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좀 신임 대법원장께서 많이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양형 기준 비슷하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법부에서. 예. 지금까지는 뭐 방치를 해둔 것과 다름없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뭐 소송하면 그 사람이 손해인 거예요. 네. 예. 참 그 요즘 이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말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쌍특검 예, 얘기예요. 예. 지금 민주당에서 쌍특검 밀어붙이고 거부권 행사하지 말라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거부권 행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안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 전제 조건으로 먼저 해야 될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뭐 검찰에서 이런저런 수사를 했지만 저도 검찰이 약간 미진한 수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니 뭐 울산시장 선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그 몸통은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안 하고 개시를 지금 저는 안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문재인 특검을 저는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아니 다른 특검 다 좋아. 무슨 대장동 특검하고 쌍특검을 하겠다. 김건희 네. 특검을. 네. 그건 대장동은 열심히 수사했어요. 내가 보니까. 네. 그가 문재인 특검부터 먼저 받아라. 저는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민주당에. 아니 문재인을 지금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이게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나 아니면 울산시장 선거 사건이나 이게 뭐 진실 규명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울산시장도 지금 보면 청와대에서 8개 부서가 개입을 했어요. 네. 그 중에 일부가 이제 뭐 그거는 형사적인 책임이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이렇게 판별이 된 거지만 네. 근데 8개 부서가 청와대에서 개입을 한다는 게 어떻게 그 정점에 있는 그런 대통령의 그런 묵인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이거는 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문재인 특검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시장 그 부정선거의 경우 이제 조국 임종석에 대한 이제 수사가 이제 들어갔는데 몸통은 이제 이재명, 문통은 이제 문재인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아니 그 조국 임종석도 네. 아니 그분들이 뭐 송철호 울산시장 뭘 알아가지고 뭐가 그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우겠어요. 그 도와줘야 된다는 사람은 결국에는 송철호 울산 전 시장의 30년 직이라는 친구라는 네. 뭐 그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특검이 저는 가장 우선적이고 필수적으로 착수돼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게 먼저 이제 문재인 특검을 받으면 그러면 이제 그럼 쌍특검 생각해 보는 거죠. 네. 좀 그리고 생각을 사실 해보겠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뭐 조사는 문재인 정부 때도 했지만 나온 것도 없잖아요. 네. 예, 근데 문재인 특검을 받는 게 먼저다.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저께인가요? 이제 그 이준석, 김기현 이제 이런 또 회동이 있었고 그 자리에서 또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 김건희 특검을 이거 뭐 함부로 이거 거부권 행사했다가는 또 뭐 15표에 이탈표가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뭐 무리하게 또 강행 추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도 함께 고려해서 뭐 대통령 거부권을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아니면 반대로 무조건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 그 대통령의 거부권 문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 뭐 정략적으로 접근을 뭐 정무적으로 디테일하게 접근을 계획을 한다 그래서 네. 그런 디테일한 계획은 막상 현실에 가면 실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제가 마이크 타이슨이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누구나 계획이 있지만 올라가면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자기가 무슨 장기판을 네. 상대가 주먹을 이렇게 때리면 이렇게 맞고 이렇게 치지 하는 그거는 그냥 비현실적인 이야기고 그냥 그 탁상 공론이고 네. 크게 잡아 나가야 돼요. 크게. 제 말은 이제 그 일단은 문재인 특검을 먼저 제시를 하고 네. 그리고 그 판을 보는 거예요. 문재인 특검 너희들 받아라. 네. 그리고 그 판을 보는 거지. 거기에 뭐 거부권하고 뭐 누구하고 표가 몇 개고 그 표가 몇 개인 것도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표니까 그렇죠. 예. 뭐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획한다 그래서 그 계획이 실제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뭐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국민의 힘을 위해서 무슨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의도를.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무슨 그러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필요도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거기 가가지고 뭐 김기현 대표가 그 이준석 전 대표한테 그걸 논의한다는 것도 나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예. 지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윤 정부가 망해야지, 국민의힘이 망해야지 자기의 이익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사람. 근데 예. 거기 가서 뭘 도움을 구하고 조언을 구하는 거야. 나 진짜 미치겠네. 어저께 그 회동 어떻게 안 좋게 보시는 거예요? 네. 아니 좋게 볼 수가 없죠. 지금 장재원 의원이 그렇게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예. 본인이 장고에 들어갔잖아요. 자맹을. 그래서 네. 사람들이 당대표 불출마인가? 지역구 음. 불출마인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면 네. 그게 비밀 보안이 유지되겠어요. 아니 그리고 창당 작업을 맡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전화를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사람을 껴가지고 진행을 하든지 지금 뭐 그 자리에서 내려놓느냐 안 내려놓느냐 이 차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를 만났으면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를 김기현 대표가 이야기하는 거를 믿고 내가 다음 설계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고요. 네. 아니 그런데 왜 만나는 거야? 나는 뭐 김기현 대표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해명이 안 돼요. 이 부분은.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은 그 의도나 계획이나 목적이나 결과가 다 이상한데 네. 왜 그랬는지가 하나도 해명되는 대목이 없고 김기현 대표는 뭐 이게 거시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 적어도 어느 대목이 사람들한테 납득되는 그 대목을 한 번은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갑자기 다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네. 왜 이런 이 상황이 일어나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책임감 있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분이고 네. 정치인이시고 중진이시고 뭐 꼭 당대표에서 와서 뭐 자기는 그런 문제가 이제 뭐 그렇게 말할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도 생각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해명이든 예. 적절한 해명이 필요한 타이밍은 맞다. 저도 그 이해가 안 돼서 여쭤봤던 건데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시는데 나도 이해가 안 된다고 답을 해야 되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러셨지? 박사님께서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아니 좀 박사님 나중에 혹시라도 김기현 전 대표님하고 좀 이게 대화를 하시고 나서 제가 김기현한테 물어볼게요. 예. 아니 왜냐하면 김기현 대표도 이게 계속 방치가 되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안 좋으세요. 어떤 그렇지, 식으로든지 그렇지. 해명이나 상황 설명이 조금 있어야 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보십니다. 그럼 장재원 의원 불출마 좀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는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인정을 네. 할 만한 부분이고 왜냐하면 장재원 의원이 아마 불출마 관련해서는 마음의 결단을 이미 오래전부터 했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네. 부산에서도 그런 소문은 쫙 퍼져 있었어요. 네. 근데 뭐 핵심은 이제 모양새거든요. 네, 그렇죠. 모양새와 타이밍. 그런데 뭐 인요한 혁신이가 이제 그만두고 그리고 이제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사퇴론이 일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본인이 결단을 했다는 거는 저는 불출마를 할 수 있는 정치적인 모양새로는 최고의 어떤 그런 무대에서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저는 다 납득이 되고 작재훈 의원의 불출마는 이번에 고민도 납득이 돼. 옛날에 왜 그랬는지도 납득이 되고 그리고 앞으로 왜 이 분의 의도는 어떻게 하면 당에 또 플러스가 되게 할 거냐라는 것도 예. 그것도 납득이 돼요. 그러니까 납득되는 거니까 이제 박수 치고 잘하셨다고 그냥 하고 이제 나중에 더 큰 네. 뭐 꿈을 가지시면 이렇게 지금의 불출마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결국에 이제 앞으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의 이 혁신, 쇄신의 움직임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할지요. 지금의 혁신이라는 게 네. 혁신이 그러니까 혁신이 뭐냐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접근하시는 부분이 많은데 네. 혁신은 총선에 이기는 겁니다. 맞습니다. 총선에 이겨야 예.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법률로 위반도 시키고 네. 지금 뭐 가짜뉴스하고 싸우지만 예. 그것 다 막아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데 음. 근데 이기기 위해서 그럼 뭘 하느냐라는데 결국 정당의 자산이라는 거 두 개밖에 없거든요. 하나는 사람이고 하나는 뜻. 네. 정책이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 두 개를 바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을 바꾸는 문제, 뜻을 바꾸는 문제 뭐 그게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또 사람을 바꾸는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 주류 교체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세대 교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도 필요하고 젊은 분도 다 그럼요. 필요한 예. 건데
그 의사결정을 하는 코어 그룹의 그 나이대가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너무 오래됐고 지금의 주류가 어떨 때 시작을 한 주류냐면 친박비박 싸울 때 네. 2007년부터 시작된 주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라는 게 항상 우리는 보수는 고여있다 생각하지만 그렇진 않아요. 이승만 때 보수는 독립투사들이었어요. 주류가. 네. 그런데 다시 박정희 보수가 들어오면서 군인들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전두환 때 신군부가 들어온 군인들은 같은 군인이지만 다른 군인들이었어요. 전혀. 예. 그러니까 세력이 또 교체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YS 때 또 그 민주화 계열에서 들어오면서 또 세력이 교체가 돼요. 예. 그러면서 그 이회창 때 다시 세력이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남아 있는 지금의 주류들은 옛날에 그 MB 박근혜 대통령이 경선할 때 그때 사람들이 지금 주류가 돼 있고 그리고 한 15년, 20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류들이 진화가 되기보다는 열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뭘 이렇게 일을 좀 시키려고 그래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이제 장기적으로 발전되고 그걸 바꿔야 된다고 그런 거죠. 여기 댓글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오늘 이해 안 되는 얘기가 많아요. 갑자기 빈대와 벼룩의 길이라고 댓글이 올라와서 이게 뭘까? 혹시 뭐 둘이 만난 거를 빈대와 벼룩이 만난 거 지금 비유하시는 건가? 뭐 하여튼 해석이 잘 안 됩니다. 하여튼 그런 댓글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드리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마지막 질문 좀 해주실까요? 네. 참 그 이제 시청자분께서도 결국 이 민심은 또 무섭다 또 이런 말씀을 또 이렇게 남겨주셨더라고요. 이게 참 그 결국에는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또 이제 각자 역할이 있고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최근에 그 부산 진구갑 쪽에서 이제 또 출마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예. 아직 제가 예비 후보 등록을 안 해서요. 아직까지 출마 선언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참 그 지역이 이제 현재 그 오선의 서병수 의원이 이제 역할을 했던 지역구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게 참 뭐 일단 경선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고 본선 이런 문제도 있을 텐데 어떻게 뭐 그 본인의 이런 차별점, 경쟁력은 무엇이 있을지요? 저는 그 일단은 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보통 이제 젊고 참신한 분들을 각 지역구에서 원하시는데 젊은 분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능력이나 어떤 정무적인 그런 게 그 원숙해지지 않고 노련해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뽑아놓으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제 적절한 경력 학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턱대고 젊은 사람을 뽑으면 마치 뭐 너네 아버지 뭐 하시노 막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 그게 그 다른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거는 불공평하다. 그거는 뭐 집안이 잘나고 뭐 어떻게 아버지가 뭐 밀어줘서 됐겠지. 그러면서 되면서 그 청년 정치가 젊은 사람들이 정치를 아주 그 잘못되게 하는 게 있는데 저는 뭐 단순히 젊은 게 아니라 뭐 중앙당에서 일을 많이 했어요. 조직부총장도 하고 지금 또 가짜뉴스 특위에서도 그런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장 투입이 가능한 그런 젊은 정치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뭐 고성국 박사님과 사실 올해 2년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 이기기 위해서 뭐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것도 방향이 있어야 되고 그 철학이 있어야 되고 결국에는 이제 조금 더 젊은 분들이 어떤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변화를 만들어가는 부분 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저의 그런 견해를 이야기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성국 박사님과 여기 계신 스태프분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소개해드릴게요. 변호사님 자세히 뵈니 인상이 좋으시고 귀여우세요. 자세히 뵈니 멀리서 보면 별론가 봐. 제가 다음에는 좀 비비크림 좀 바르고 나오겠습니다. 네, 부산진 갑에 그 변호사 사무실이 있답니다. 부산진 갑에 변호사 사무실이 있는데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는 이제 갑인지 을인지 확실하게 정해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영서 예비후보자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